안녕하세요, 영카입니다.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가 뭔데 나를 평가를 해? 이런 태도일 수도 있고 도마 위에 올려주는 기분에 좀 무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특히나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분야라면 더더욱이요. 어린이한테는 웬만해선 쓴소리 안 하잖아요. 칭찬만 듣고 살았던 사람일수록 컸을 때 피드백 앞에서 굉장히 작아집니다.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좀 더 나아지고자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기준치 이상을 내야 하는 그런 수치가 있는 분야는 딱 저기까지 노력을 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야도 많잖아요. 특히나 그림, 디자인, 미술을 포함한 예술 분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평가에 취향을 비롯해서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기가 마련이니까요. 피드백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비판과 의견이에요. 비판은 내가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집어내고 보통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막 공격받는 것 같고 주눅이 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걸 마주하고 이겨내야 돼요. 피드백 없이 성장할 수는 없냐 한다면 그건 또 아니기는 해요. 내가 하다가 깨닫고 보고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피드백을 받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그저 싫은 소리로 치부하고 뒷전으로 미룬다면 성장이 더딘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3가지를 잘못했어. 그러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3가지 잘못을 안 하게 될 거고 또 새로운 몇 가지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길게 보면 단점을 속어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점점 내가 하는 실수들이 줄어들고 결국 그만큼 발전하게 되는 거죠. 비판의 피드백을 받으실 때는 다음엔 실수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또 나의 성장을 길게 보겠다, 큰 그림으로 보겠다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견은요, 여러 사람의 견해예요.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할 때 많이 합니다. 디자인은 어떤 문제를 시각적인 표현 방법으로 풀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통 혼자 작업하지 않죠. 그래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법도 중요한데 이러이러한 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비판을 요청하는 거고요. 이러이러한 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나요? 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 같으신가요? 또는 어떤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의견 요청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받다 보면은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방법이 나와서 작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피드백을 수용하는 자세는 첫째,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고 또 이건 나를 발전하게 할 양분이라는 거를 알아야 해요.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캐치해주는 거잖아요. 정말 귀한 의견입니다. 특히나 대중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업용 일러스트나 디자인의 경우 피드백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작품을 만들 때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늘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눈에 익어서 문제점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저는 많이 느끼는데요. 뭔가 안 그려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일단 그림을 멈추고 다른 걸 하다가 다시 그 그림을 보면은 익숙했던 시선이 제거되어서 문제점이 새롭게 보이게 돼요. 그게 셀프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본다고 해도 결국 같은 사람이 보는 거라 절대 내가 보지 못하는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시선을 한번 거치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봐주는 사람의 의견이 생겨나니까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을 가리지 마세요. 내 분야의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한 걸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또는 나보다 학력이 낮다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피드백이 절대 하찮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오만한 자세일 수 있어요. 제가 뭔데 내거 이래라 저래라요. 쟤는 뭘 한다고 난 던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편협한 시선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오히려 전공자의 프레임에 가둬지는 것이기도 해요. 전공자분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특히나 예술은 더 그래요. 비전공자에게서 새로운 시선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오롯이 소비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귀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잊고 있던 정말 기본적인 지식을 짚어주는 시선일 수 있어요. 존중받지 못할 의견은 없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수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드백을 들을 때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귀에 필터를 다는 거예요. 앞서 사람을 가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시겠죠.
듣고 싶은 것만 들어라가 아니라 상대의 말 속에서 취향의 영역, 기술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그림을 그렸다고 친다면 누군가는 너무 난잡하다, 복잡하다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장식 요소가 되게 조화롭다 라고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더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마저도 좀 모자라다 할 수 있어요. 평가자의 입장에 오래 있던 분들은요, 정확히 말할 부분을 말하겠지만 그것도 사실 늘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취향에 대한 견해를 섞어서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보다 말을 한번 곱씹어서 수용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피드백은 여러 교수한테 받아라 이거랑 A 받으려면 저 교수 취향대로 디자인하면 된다 였어요. 피드백 사이에서 살다 보면 구별이 됩니다. 자기 취향대로 하는 교수가 있고요. 내가 하려는 의도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피드백하는 교수가 있어요. 본인 취향대로 하는 교수 수업을 들을 때는 친구들도 피드백을 좀 대충 받고 대부분 듣고 흘렸어요. 그리고 후자의 교수님에게는 좀 귀찮을 정도로 수업 시간 이외에도 메일을 써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은 실화고요. 미대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만 취향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취향이 마이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중의 취향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타인의 취향은 대부분 이렇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주제에서 이 작품은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건 평가를 하는 거지만 평가자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굳이 시간을 내서 내 작품을 보고 분석하고 할 말을 정리합니다. 그 안에는 평가자의 노력과 경험 같은 귀한 것들도 포함이 돼요. 피드백은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설령 가볍게 하더라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쌓았을 지식과 시간들이 있잖아요. 가볍게 던져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자세가 경청이에요. 이거는 예의의 영역인 거죠. 대신 이게 도 넘는 비난이 좀 올 경우에는 잠깐만 너 말이 조금 자유롭다? 해야 하지만요. 그리고 말을 흘려들으면 안 돼요. 내 작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흘러가는 소리라도 나에게 되게 큰 의미로 싹 다가올 수도 있고 지나가는 소리에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질문하는 자세입니다. 피드백은 일방적으로 평가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피드백을 듣고 내가 그때그때 드는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다시 되묻고 의견을 또 들어야 해요. 피드백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선 사항을 리스트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결과를 내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개선 사항을 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피드백의 목표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피드백 대화 속에서 나의 목적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저런 건 어떨까요? 하면서 1차 피드백을 받아들인 후에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방법을 묻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많은 정보를 뽑아낸다면 피드백이 더 의미 있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피드백을 잘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내가 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예는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별론데? 이쁜데? 멋있네? 같은 포괄적인 단어 사용이에요. 그냥 예쁘네 이러고 마는 거는 얻어지는 게 없어요. 철저히 본인의 취향에 기반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를 모르겠다면 작업 의도를 물어보기도 해보고 할 말이 정말 없다면 차라리 그냥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찝어주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예쁘다 이게 아니라 이 모양의 이 부분이 또는 색깔이 이래서 예쁜 것 같아. 아니면 이 형태가 예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제작자도 어떤 부분이 장점으로 어필을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서 그냥 영혼 없는 칭찬마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판의 피드백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요. 비난과 비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거 대학교 때 배웠을 텐데 하는 무시의 뉘앙스 절대 안 됩니다. 약간 이걸 몰라? 식의 말들은 피드백에서 독이에요. 당신은 이걸 모른다 식의 화법보다는 당신은 이걸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새겨봅니다. 한 번 더 언급을 해봅니다. 하는 뉘앙스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좀 예민할 수 있는 피드백 상황에서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감정도 안 상하고 좋겠죠. 그리고 장점을 꼭 같이 짚어주세요. 앞에서 비판의 피드백에서는 잘못한 부분을 주로 이야기한다 했는데 잘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컨셉에 좀 잘 맞았던 것 같아. 이 부분은 매력적이니까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모든 피드백을 듣고 완전히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목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면 피드백을 수용하되 그건 그저 참고용일 뿐 내가 내 목적과 의도를 항상 곧게 가지고 있어야 본인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기만 해서 내 의도를 지켜내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제작자가 아니라 그들의 도구나 수단이 될 뿐이니까요. 그 중간점을 찾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우린 그걸 해내면서 실력이 늘어가게 되는 거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세요.